오래 기다렸지? 모험 핸드북은 다 확인했어. 이건 의뢰 보수니까 받아줘. 너희 덕분에 지금은 급한 의뢰가 없으니까 당분간 편히 쉬어도 돼. 노드크라이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여기저기 광란의 사냥이 터지고 우인단도 소란을 피워댔지. 꼭 추추족이 좋아하는 슬라임 폭탄통처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어. 맞아! 결국 또 해결했지. 또라. 그러고 보니 우린 이런 일을 참 많이도 겪었네. 혹시 기도의 밤이 곧 시작된다는 거 알아? 전에 라우마한테 들어본 적 있어. 근데 나샤 마을도 그날을 챙겨? 그건 달의 신을 기리는 거잖아. 나샤 마을 주민들은 이날을 좋은 사업 기회로 여겨. 유래에는 큰 관심이 없지. 이 축제는 설이달 아이에서 시작됐어. 축제날 사람들은 기도의 꽃을 달고 춤과 노래로 달의 신의 탄생을 기념했지.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말이야.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이건 노드크라이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됐어. 완전 재밌겠다. 히히, 캐서링 쪽엔 당분간 의뢰가 없다니까 축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일부터 마저 끝내자. 노드크라이에 처음 왔을 때 여기에 네 우주선이 불시착했다고 했지? 지금까진 달 사냥꾼 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잖아. 지금이 바로 기회야. 노드크라이에는 이런 말이 있대. 바위를 들면 찾을 생각 없던 물건이 튀어나온다. 물건은 꼭 열심히 찾을 땐 안 나타나다가 안 찾을 때 우연히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즘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었다면 해보자. 그러면서 우주선에 관한 소식도 신경 쓰면 되지. 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야? 콜럼비나야 몸 상태가 걱정될 테니 이해하지만 도토레는 갑자기 왜? 하긴 나도 그땐 여기 오면 우인단이랑 크게 한판 붙을 줄 알았어. 근데 도토레는 나타나지도 않았네. 그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그래. 우인단을 대표해 나온 산드로네는 이분 까칠해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 우인단에 있으면서 부담이 컸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집행관으로서 위험을 지키려고 강경한 태도를 연기한 거지. 근데 걔 달 사냥꾼이랑 싸울 때마다 플로니아랑 각종 로봇을 수리해야 했잖아. 원래 이미지라는 건 집착할수록 쉽게 무너지기 마련인데 지금쯤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싶네. 에이, 무슨 소리야. 걘 여기 없잖아.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방금 콜롬비나 얘기를 했었지? 우리 빨리 만나러 가보자. 하하하. 콜롬비나가 저기 앉아있어. 내가 앉아있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야? 그냥 누워서 쉬고 있을 줄 알았거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정말 그랬을 거야. 하지만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여기 올 손님은 너희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대화하면 너무 무심해 보이잖아. 안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쓰는구나. 조금은. 요즘 따라 가끔 너와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이 떠올라. 이렇게 따스하고 신비로운 추억은 과거의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 귀향하는 나그네는 배낭에 기념품을 챙겨간대. 내 배낭은
원래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역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달 위로. 이 별은 끊임없이 나를 배척하면서 내가 이곳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계속 티바티에 머무르면 나는 완전히 붕괴될 거야. 먼지나 꽃의 양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겠지. 알겠어.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돌아가려고? 기도의 밤이 머지 않았어. 그날은 달이 티바티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야. 이 땅에 있는 달의 힘도 최고조에 이르지. 이때 조석을 붙잡기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 알겠다! 새총 같은 거구나! 콜롬비나를 발사한다는 뜻이야? 정말 그러면 거짓된 하늘에 부딪혀버릴걸? 실제론 더 얌전한 방식이지만 재미있는 비유네. 마음에 들어. 히히, 봐봐. 콜롬비나는 내 유머를 이해한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 행복한 시간은 늘 짧게 느껴지지. 나는 이 땅 위를 유랑하는 존재였어. 이 땅도 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지.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손을 내미네. 이건 온정일까? 아니면 비웃음일까? 내 대답을 원해? 넌 여행자니까 경험해본 게 많잖아. 내 답은 지금을 즐기라는 거야. 맞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구나. 알겠어. 난 지금 무척 피곤하지만 아주 즐거워. 목소리는 별로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래? 너라면 분명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담이야. 오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어. 농담이었구나. 하지만 이건 별로 재미없어.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날 찾아온 거지? 손 내밀어줘. 아니, 이번엔 다른 일 때문에 왔어. 그럼 손은 안 줘? 알겠어. 고마워. 실은 기도의 밤마다 이곳 사람들이 달의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고 들었거든. 달 사냥꾼과 싸울 때 네가 많은 도움을 줬잖아. 네가 돌아가기 전에 송별회를 열어주고 싶어. 아직 모두의 의견을 구한 건 아니지만 이번 기도의 밤에 참석해주지 않을래? 난 그런 건 참여해본 적 없어서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준비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와주기만 하면 돼.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모처럼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의 코타르고 오인단에도 수배된 몸이야.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도 얘 계획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한테 맡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사양하지 않을게. 고향의 진짜 모습을 보기 전에 이 땅의 풍경을 배낭에 담아 간직해야겠어. 혹시 라우마를 만나면 이렇게 전해줘. 그 문제에 대한 내 답은 수락도 거절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문제인 거지? 알았어. 우리가 잘 전해줄게. 그럼 또 봐. 그리고 사실 나도 모르겠어. 콜롬비나가 초대를 수락했으니까 함께할 친구를 또 찾아보자. 기도의 밤 풍습을 제일 잘하는 건 라우마니까 그쪽부터 가볼까? 그나저나 네 계획이 대체 뭐야?
아직 없어. 야, 나도 같이 큰 소리 쳐놨는데 그러면 어떡해? 에? 라우마, 우리 왔어? 응? 바르카,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제 한 잔 걸치고 눈을 떠보니 히시 섬에 와 있더군. 바르카 씨는 나샤마을 대표로서 기도의 밤에 사용될 장식과 배치 계획을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완전 다른 말이잖아. 네, 기도의 밤에 축제를 여는 건 노드크라이의 전통이거든요. 축제 날이 되면 푸른 숲의 이삭은 만월 모양이 되고 기도의 꽃도 독특한 빛을 내뿜죠. 다들 그걸 상서로운 증거로 여긴답니다. 하물며 최근 달 사냥꾼 일이 터져서 다들 고생이 많았잖아. 모두의 기운을 북돋을 만한 게 필요해. 그래서 나샤 마을의 높으신 분들도 시끌벅적한 축제를 열어서 민심을 다스리려 하고 있지. 하긴 캐서린도 그랬어. 이 축제의 중점은 달의 신을 기리는 게 아니라고. 네, 이건 일종의 관습에 가까워요. 축제의 유래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의 신앙이 잘못됐음을 아는 서리달 아이도 기도의 밤은 기대하고 있답니다. 해당자를 보내는 리월 사람들도 선인이 실존하는지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지. 참, 우리 방금 콜롬비나를 만나고 왔어. 콜롬비나도 이번 기도의 밤에 초대할 거야. 어? 그 말은 콜롬비나 양이 승낙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의외로군. 그분은 그날 달로 돌아갈 생각이신 거죠? 맞아. 자세한 원리는 이해 못했지만 아무튼 새총이랑 비슷해.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리라 예상했어요. 쿠타르님이 참석하신다니 그분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겠네요. 걔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서리다라이의 신상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그분의 모습을 아니 숨기기 쉽지 않겠어요. 역시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건 사소한 문제지. 설마 방법이 있는 거야? 아니, 하지만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과 즐거움이야.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까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겠어? 역시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몬드인답네. 저도 바르카 씨 말씀에 동의해요. 일단 쿠타르님에 대한 마음을 축제에 녹이는 데 집중하죠. 이 바위를 들다 보면 필요한 걸 우연히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라우마도 나랑 비슷한 말을 했어. 네? 기도의 밤이 기대되는군. 몬드에서 윈드블룸 축제에 처음 참가하는 연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아마 그 표정을 우리의 달의 신도 짓게 될 거야.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아무튼 마을 일은 나한테 맡겨. 장식은 서리달 아이에게 부탁하지. 거기서 만든 장식이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아름답더군. 그리고 축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 바로 동료지. 출발하시기 전에 서리다라이가 준비 중인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마침 바르카 씨도 보고 싶어 하신 참이었거든요. 쿠타르님의 결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요.
되게 재밌게 노네? 네, 원령은 이런 북으로 연주를 잘해요.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타고난 게 아닐까? 원령들에겐 이게 한낱 장난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 루오노타르! 너도 하고 싶어? 그래?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주자. 이 나풀나풀한 건 뭐야? 이건 달 비단이에요. 축제날 건물 위에 걸어두면 하늘이 몽환적으로 보여서 무척 아름답답니다. 다들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네. 다 기도의 밤에 쓸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조각상은 방금 막 바르카시와 배치 장소를 정한 참이죠. 아, 이거였군. 완성본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걸. 걱정 마. 인원은 배정해 두었으니 완성되는 대로 연락 주면 사람을 불러 바로 운반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통 사탕을 준비 중이에요.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쁘다. 하나 먹어봐도 돼? 물론이죠. 페이몬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난 디저트라면 다 좋아. 만약 이게 달 공양밥이었다면 페이모는 진작 서리달 아이에 들어갔겠어. 축제 기간 동안 나샤 마을에 이 푸른 숲의 이삭이 배치될 거예요. 기도의 밤이 찾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푸른 숲의 이삭과 기도의 꽃의 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죠. 이것들이 변화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기도의 밤의 묘미랍니다. 구경은 여기까지 하죠. 사실 전 쿠타르님이 축제에 와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는 그분께 서리다라이에 오시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이곳에 모두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분은 답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서리다라이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전 이게 그분의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대에 응하신 걸 보니 아니었나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분의 판단이 옳을지도 몰라요. 지금의 서리다라이는 더 이상 달의 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분이 신앙의 주체가 되길 바란 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죠. 그분은 아마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오인단이 쳐들어와 저희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신 거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슴 아픈 건 그분이 태어난 이곳에 정작 그분을 위한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답할 수 있을 것 같군.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야. 게다가 기도의 밤 축제에는 참석해 주기로 했잖아. 그거면 됐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곧 떠나실 몸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야. 게다가 달에 돌아간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여기 못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맞아. 축제를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난 이만 나샤 마을로 돌아가 봐야겠군. 친구들도 마을에 있을 텐데 같이 가겠어? 가자. 또 봐, 라우마. 네, 감사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기 두린이랑 알베도 그리고 플린스잖아.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지? 확실히 보기 드문 조합이군. 아, 대단장님. 그리고 너희도 왔구나. 안녕. 오랜만에 보네. 또 새로운 분이 조사에 합류하러 오셨군요. 어디 내가 맞춰보지. 정의로운 등지기가 드디어 시민의 용을 토벌하려는 건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대답
아까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에는 부합하나 인과관계가 다릅니다. 진짜로 내 말이 맞았다고? 네가 먼저 이상한 말 해놓고 왜 놀라는 거야? 그리고 맞은 건 끼케야 절반이거든. 아, 내가 설명할게. 우리랑 플린스 씨는 나샤 마을 북쪽에서 만났어. 그때 나랑 알베도는 심연 마물 몇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마물들에게선 심연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마물이 아니라 수면에 비친 그림자나 신기루 같은 무언가였어.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만질 수는 없었다? 맞아. 마물은 포효를 내지르며 우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제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지. 노드크라이에 종종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나도 잘은 모르겠군. 당신 말대로 기도의 밤이 다가올 무렵 노드크라이에는 이런 화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와 분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길을 지나다 두린군과 알베도 씨가 마물과 싸우는 줄 알고 지원을 온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일대를 조사해봤는데 이 허상은 무해해.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들은 현상은 동물이나 돌덩이 같은 것뿐이었어. 심연 마물의 허상에 등장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 일대를 더 순찰해 봐야겠군요. 그럼 너희 둘은 다른 계획 있나? 며칠 전에 앨리스 아줌마가 연락을 주셨어요. 저와 둘인에게 실험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뒤로 소식이 끊긴 상태예요. 뭐 그분을 상대로는 흔한 상황이지만요. 바람이 언제 불지 예측할 순 없어도 한번 불면 알아챌 수 있듯 그분이 오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참 앨리스답네. 그럼 같이 이 허상을 조사해보지. 아마 우리보다 먼저 이 현상을 눈여겨본 인물이 있을 것 같군. 그렇겠죠. 그러네. 노드크라이에서 걔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은 없으니까 축제에도 초대할 겸 비밀의 집에 가서 물어보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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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이지만 나도 그 일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어. 기록에 따르면 기도의 밤 전후로 이런 허상이 나타나긴 한데 아주 드문 현상이어서 그렇지. 얼마나 드무냐면 길 가다 고개를 들었는데 우연히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어서 소원을 빌 정도의 확률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운이 이렇게 좋아야 볼 수 있는 현상이 벌써 몇 번이나 목격됐어. 야우다가 아직 밖에서 정보를 수집 중이긴 한데 흥미로운 사례부터 몇 개 알려줄게. 먼저 심연이야. 저희가 본 허상 말인가요? 근데 규모는 더 컸어. 대량의 심연 마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허상도 섞여 있었지. 그 장면은 마치 어떤 사람들의 마지막 기억 같더군. 그러니까 허상 속 마물들이 허상 속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건가? 맞아. 허상 속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간섭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허상 속 사람들은 복장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아주 먼 과거의 사람 같았지. 그들은 자신을 휘폐를 보레아 사람이라고 했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6,000년 전 사람일 거야. 6,0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6,000년 전이라고?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정보 고맙군. 그럼 알베도 부탁한다. 난 기사단 설립 이후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역사 수업 시간엔 맨날 잠만 잤거든. 이토록 먼 과거의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난 정보상이지 고고학자가 아니라서 말이야. 내가 관심 있는 건 정보의 가치뿐이야. 이 정보들을 잘 정리하면 그 경건한 달을 읊는 사자에게 좋은 걸 얻어낼 수 있을지도.
이게 바로 정보상의 사고방식인가?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네. 그럼 나눠서 움직이도록 할까? 심연 현상과 관련된 건 저희 셋한테 맡기세요. 동의합니다. 이건 등지기의 본분이기도 하니까요. 전 심연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아주 조그마한 지식이라도요. 고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심연을 연구할 기회보다도 귀하죠. 휘페르 보레아에 관한 조사는 비밀의 집이 맡겠어. 힘들게 정보를 모았는데 독점 정보는 내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럼 우리 팀은 할 게 없군. 네가 명예기사가 된 순간부터 이게 다 내 큰 그림이었지. 우리 이번 기도의 밤에 콜롬비나를 초대했어. 네페르랑 야오다도 놀러오지 않을래? 그 사람이 참석한다니. 역시 여행자라니까. 좋아. 어차피 그때는 다들 축제를 즐기느라 바빠서 여기 있어봤자 손님도 없거든. 그리고 야우다는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수락할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 큰일이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에서 얘기하자. 빨리! 내 말 좀 들어봐. 별모래 해변에 허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완전 비행선처럼 생겼어. 비행선? 그때 네가 타고 온 우주선인가 봐. 전에 우주선이 별모래 해변에 착륙하는 걸 달의 정수로 봤었잖아. 뭐야? 다 아는 거였어? 아휴, 난 또 내가 엄청난 대발견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우주선을 타고 왔다고? 그럼 더 엄청나잖아. 자세히 말해주라. 그거 막 날아다녀? 안에는 뭐가 들었어? 맞아, 진짜 고마워. 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네페르 다음으로 제일 대단한 정보상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진 것 같군. 왜 그래? 그쪽은 우주선이랑 상관없다고 선 그려는 건 아니지? 봐주라. 나 혼자 할 일 없으면 너무 쓸쓸하잖아. 같이 가자. 조사가 끝나면 여기 모여서 정보를 정리하기로 해요. 그럼 다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시길 바랄게요. 너희도. 왜 그래, 보스? 우린 출발 안 해? 우리 비밀의 집이 언제부터 공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지? 미안해, 보스! 진짜 야오다 말대로 네 우주선에 허상이 있어. 이상하네.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이건 일종의 투영일까? 아니면 본체는 이미 없고 그림자만 남은 건가? 여러분도 여기 와 계셨군요. 어? 라오마 씨, 당신은 기도의 밤 준비 중인 거 아니었나? 별모래 해변에서 이상한 허상을 봤다는 보고를 받고 왔어요. 이런 형태의 허상이 나타난 건 처음이라 꼭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왔어. 근데 이런 호상은 기도의 밤 전후로 나타난다던데 왜 그런지 알아? 아니요. 이런 허상은 만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적도 없어서 정보가 제한적이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건 달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런 허상이 생긴다는 것뿐이었죠. 그래. 도통 영문을 모르겠으니 일단 여길 좀 살펴보자.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서리뿔 사슴의 호상? 서리달 아이가 동물과 소통할 수 있다고 듣긴 했다만
이런 상황에선 상당히 도움이 되는군.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어떠니? 가버렸어. 눈앞에 있는 우주선에 호기심을 보이길래 다른 동물 친구와 같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전 주변에 열매가 많이 열릴 만한 곳을 알려주었죠. 저희와 허상이 속한 시대는 다르지만 기후와 지형이 바뀌지 않았으니 식물이 잘 자라는 위치도 그대로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네요. 함께 돌아온 걸 보니 수확이 있나 본데? 네,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열매를 많이 발견했다고 하네요. 당분간 식량 걱정은 없겠어요. 그리고 이 콧불 바다오리가 하늘을 둘러봤는데 우주선과 관련된 낯선 물체는 찾지 못했대요. 그렇구나. 공중에서는 우리보다 시야가 훨씬 넓겠지. 네. 그리고 허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렇군. 열매는 두 시공 모두에 존재하지만 그 시공에만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테지. 맞는 말이야. 역시 나우마답네. 정말 꼼꼼해. 또 달의 힘으로 돌을 옮기는 둥가 코뿔소의 능력이 우주선에는 통하지 않았대요. 킁킁 두더지의 장기인 땅파기 능력도 소용없었고요. 동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우주선은 빈틈없이 견고해요. 내부 물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 이 친구들이나 우주선 앞에선 속수무책이군 그래. 네. 그래도 감사는 해야죠. 수고했어. 열매를 먹으러 가보렴. 근처에 다른 인간들의 허상이 모여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지. 허상이랑 사람이 같이 있는 거 좀 기묘하지 않아? 이게 축제 분위기지 뭐.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게 뭘까? 움직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네. 몰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도 여길 막고 있었다고 들었어. 그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는 어?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있었겠지. 이렇게 큰 게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 눈에도 이 우주선은 여기 오랫동안 있었나 봐. 친구들, 저기서 작은 조각이라도 떼어 팔면 한몫 땡길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자고. 나 말이야? 그래 친구. 내 돈 벌러 가보자고. 우리도 따라가 보죠. 이거 너무 단단한데 뭘로 만든 거지? 아무리 두드려도 꼼짝 않잖아. 그러게 친구. 돈 벌긴 글렀겠어. 너 재밌어 보인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허상들의 인지를 바꿀 순 없나 보군. 그걸 확인 중이었어. 여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다들 짐작가는 게 있겠지? 이 허상엔 노드크라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가 기록돼 있어. 우린 마치 참여형 연극의 관객처럼 이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결국 사건의 흐름은 바꿀 수 없지. 네. 만약 이것이 역사라면 이미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니까요.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꽤 진지하게 조사 중이었구나. 그야 물론 우주선의 허상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야. 너무 실망하지 마. 적어도 우주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건 확인했잖아.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우주선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즉 우주선은 아주 견고하다는 거지. 우주선이든 우주선에 얽힌 비밀이든 어딘가에 감춰졌을 뿐이야. 언젠가 꼭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갑자기 대단장처럼 구니까 확실히 듬직하긴 하네.
다른 분들의 조사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돌아가 보죠. 좋아. 우리 몬드 기사팀이 1등으로 끝낸 거면 내가 음료 한 턱 쏘지. 언제 이름까지 지었대? 저도 몬드 기사팀이 되는 건가요? 그럼 대환영이지. 우리 쪽에 멋들어진 성당도 있어. 너 바르바토스가 못 들을 거 알고 그런 농담하는 거지? 내 친구는 그렇게 속 좁지 않아. 안 돼! 어서 피하세요! 두린군,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허상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이번이 벌써 몇 번째 실패인지 아십니까? 세본 적 없어요. 유감스럽지만 39번째야.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5번 실패했지. 그럼에도 허상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생기지 않았어.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겠군요. 불을 지피겠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면서 쉬십시오. 좀 나아지셨습니까? 두린군,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이 비극은 대체 뭐죠? 제 눈엔 켄리아 재앙시대의 노드크라이로 보이더군요. 맞나요? 켄리아.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면의 힘은 아무리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파고들어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먼 옛날 시면은 노드크라이의 침투에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참혹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었죠. 그러다 500년 전 티바트 전역이 시면의 재앙에 휘말리면서 이 땅에도 상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랬군요. 시면의 침공 앞에서는 인간도 요정도 심지어는 신조차도 무력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목격한 것은 시면의 재앙 속 찰나의 단편에 불과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필요 없겠네요. 제가 저들을 도울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역사이기 때문이군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역사와 운명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록 후자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일찍이 결정되어 있죠.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플린스 씨. 시면의 재앙이 과거 여러 차례 일어났다면 눈앞의 광경이 어떻게 켈리아 시대의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과거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제가 아는 당신은 결코 무정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는데. 저는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600에서 700살쯤 됐을 겁니다. 설마... 제가 역사에 동요하지 않는 건 그것이 제가 직접 겪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건 좋은 일이죠. 언젠간 아무리 원해도 타오르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소 무례한 질문입니다만 답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당신이 시면에 관심을 보이는 건 증오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면의 부름을 느껴서인가요? 전 달사냥꾼의 심장 조각을 등불에 보관한 적이 있어서 시면을 지니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속에서 시면의 힘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답할 자신도 없고요. 제 앞에 놓인 문제는 시면만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직 저 자신이 아니었을 때부터 줄곧 이런 의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나는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이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달사냥꾼과 싸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금기에 찬 존재만이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의 39차례 시도에서 그 생각을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지켜볼 각오도 되어 있으시겠죠? 물론이에요. 저와 이 친구는 닮았거든요. 그럼 하루빨리 초월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쉬었으면 슬슬 돌아가죠. 아, 참. 그 역사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결론이 일치하는군. 아주 잘 됐어. 하지만 생각보다 수학이 없었어. 고대인과 대화할 엄청난 기회다! 하고 생각했는데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달인이 휘파람 보리빵이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하더라. 그 시대에는 상식이란 게 없었나 봐. 저희도 그랬어요. 허상의 기록은 짧고 단편적이더군요. 아무리 수천 년 전의 찬란한 문명이라 한들 잘라진 역사의 단편에선 대단한 가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어쨌든 허상이 기도의 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걸로 성과는 충분하잖아? 그 말은 이해하기 쉽네. 나도 동의해. 왜 그러시죠? 크게 실망하신 것 같네요. 당연하지. 다 같이 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 달을 읊는 사자한테만 좋은 일이 됐잖아. 그래도 휘페르 보레아의 기록은 꼭 공유해주세요. 서리다라이의 문헌에 남길 수 있도록요. 아, 맞아. 휘페르 보레아였다 참. 서리다라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이 그 기록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비밀의 집 선반에 보관해봤자 바래져가는 종이가 될 뿐이죠. 현명한 당신이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최선의 선택임을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렇게 하지 뭐. 보스, 정보를 공짜로 주면 안 된다며. 으아! 미안해 보스, 가만히 있을게. 야, 굴란데 부채질하지 마. 그럼 기도의 밤 얘기로 돌아갈까? 축제 장식 외에도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송별 선물 말인가요? 먹을 게 제일 무난하지. 아, 달에서는 음식이 빨리 상하려나? 그곳은 어두울 테니 등불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달에선 등불이 잘 켜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마법석 같은 게 더 무난할지도요. 폰타인의 태엽장치 모양은 어때? 우리 집에 엄청 많아. 심심할 때 그걸로 싸울 수도 있어. 전부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 대화를 몇 번 안 해봐서 알 수가 없네. 그래, 역시 취향을 알아야 일이 수월하겠어. 뭐야 갑자기? 여행자, 다들 널 보고 있어. 그럼 부탁한다. 난 이만 도리 사장한테 가봐야겠어. 물품 준비를 맡겨야 하거든. 그럼 이만 해산하죠. 혹시 쿠타르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심연의 재앙을 보니까 조금 진정하기가 어렵네. 그래도 이건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거니까 힘내볼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몸이든 마음이든 불편한 거 생기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줘. 우리 왔어. 어? 여기 없네. 여기 있던 원령들도 안 보여. 다 어디로 갔지? 원령도 산책이 필요해? 꼭 강아지 같네. 아무래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왔나 봐. 내일 다시 오자. 기도의 밤까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급할 거 없어. 콜롬비나도 좀 더 쉬어야 하고. 돌아왔어? 어떻게 된 거지? 오늘도 없는데? 그러게, 콜롬비나는 원래 밖에 잘 안 나가잖아. 괜히 문제 생길까봐 걱정된다면서. 루오노타르, 여기 있어? 너 혹시 콜롬비나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혹시 알면 우리를 데리고 가줄래? 그럼 더 이상한데. 이건 기억나? 콜롬비나가 약해지면 꽃색이
두 분, 쿠타르님은요? 괜찮으신가요? 안 오셨어요. 전 꽃의 색이 달라졌길래 그분이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분은 무척 허약해지신 상태예요. 가벼운 산책조차 힘드실 텐데 먼 곳까지 돌아다니실 리가 없어요. 맞아. 게다가 걘 원래도 밖에 잘 안 나가잖아. 뭔가 이상해. 아니요. 쿠타르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수상한 자가 왔다 해도 흔적이 남았을 거고요. 나가서 찾아보죠. 나샤마을은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 목격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서 물어보자. 잠깐만. 여긴 몇 번이나 와본 곳인데 전에도 이런 수상한 노점이 있었나?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자유로운 모험의 시간은 끝났어. 자, 이제 이 노드 크라이의 최종 보스를 맞이하도록.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긴가요? 어딜 보는 거니? 최종 보스는 바로 여기에 있단다. 이건 킁킁 두더지? 최종 보스가 얘라고? 뭔가 이상한데. 게다가 들킨 것 같네. 장난은 여기까지 할게. 뒤를 돌아봐. 이쪽이야.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 위대한 마녀로서 정말 기뻐. 이건 뭐죠? 티바티의 거물들은 전부 긴 칭호가 있어서 첫 등장부터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낸다고 들었어. 하지만 마녀회는 그런 거창한 칭호도 없고 조용히 지내왔지. 그래도 난 내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직접 하나 만들었지. 앨리스? 너 진짜 앨리스야? 램포도 도도코도 아니고 네가 직접 왔다고? 어때? 나를 처음 본 감상은? 너 정말... 아하! 클레가 가장 먼저 떠올랐구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 클레도 다 크면 이 엄마처럼 아주 엄청난 미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쪽은 두 분의 지인이신가요? 아, 그렇지. 우리도 실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렇군요. 마녀 씨? 아주 인상 깊은 등장이었어요. 억지로 듣기 좋은 말 안 해줘도 돼. 소개할게. 이쪽은 마녀회의 마녀 앨리스. 우리와 바르카의 친구야. 맞아. 좋은 사람이야. 말이랑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거란다. 예측할 수 있다면 기계랑 뭐가 다르겠니? 안녕하세요. 전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 라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있어. 너희가 오기 전에 한 15분 정도 써서 노드크라이의 상황을 살펴봤거든? 스토리 개요를 읽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소개 같은 건 생략해도 돼. 이것만 들어도 앨리스 씨가 얼마나 개성 넘치는 분인지 알 것 같네요. 난 이제 익숙해. 그나저나 앨리스, 네가 노드크라이까진 어쩐 일이야? 어머, 시작부터 말했잖아. 난 노드크라이의 최종 보스로 온 거야. 이 보스는 강력하고 당당하며 대담해서 일말에 약점조차 없지. 내 약점을 이렇게 빨리 간파하다니. 넌 방금 정해진 운명을 박살냈어. 그리하여 대마왕은 쓰러졌습니다. 너 왜 앨리스 장단을 다 맞춰주는 거야? 그야 당연히 재미있으니까. 왜 그래 페이몬?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아니. 난 그냥 네가 한 번도 안 나타나길래 엄청 바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바쁜 건 맞아. 내가 노드크라이에 온 건 마녀회가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야. 이건 새 달과 티바티의 경계에 관한 일이자
너희가 찾는 달의 신과도 관련이 있어. 아마도?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주면 천천히 얘기해 줄게. 난 티바티에서 놀고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그건 바로 경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할게. 어쨌든 경계 밖은 심연의 힘으로 가득하고 그게 여기로 들어오면 성가셔져. 너희가 노드크라이에서 본 화상도 경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야.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의 밤 전후로 나타나는 거야. 진짜 달이 저희와 가까워져서 그 힘이 경계를 뚫고 들어온 건가요? 대충은 맞아. 경계를 뚫을 수 있는 힘은 극히 일부라서 고작 푸른 숲의 이삭을 둥글게 만들 뿐이지만 이번 화상은 예년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아. 여기엔 달이 세계 밖에서 미치는 영향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새 달의 출현이지. 새 달의 출현. 아주 먼 옛날 천리가 아직 티바티에 오기 전 시절엔 달의 새 여신이 세계의 법칙을 주관했어. 맞아. 달의 새 여신은 그 힘을 나누어 관리하며 힘을 누구 하나에게 모아주지 않기로 약속했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오늘날 영원달의 정수는 네 몸속에 있고 원래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무지개 달의 정수는 회수됐으며 달의 신의 존재까지 있으니 새 달의 힘이 노드크라이에 모였어. 이건 불바다 전쟁 이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일은 티바티의 경계에 큰 영향을 끼쳤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딸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대충 얼버무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너라면 정말 그럴지도. 진짜로 이게 가장 큰 이유야. 그 밖에도 복잡한 사정은 있지만 예를 들면 코드네임 아래 뒷수습이라든가 궁금하면 알베도한테 물어보렴.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너희는 왜 달의 정수를 모으는 거니? 그렇구나. 이해했어. 나도 전에 니콜한테 그 전설을 들은 적이 있거든. 니콜? 코드네임 N을 쓰는 마녀 말이야? 아, 기억하는구나. 그렇겠네.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니콜의 전문 분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 소녀가 달에 돌아갈 때 쓰려고 했던 방법은 이제 못 써.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소녀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야. 몸이 무거워. 아니야, 무거운 건 의식? 몸은 오히려 가벼운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오랜 잠에서 깬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워. 지금은 낮일까? 아니면 밤? 달은 떠 있을까? 나가서 산책 좀 해야겠어. 너도 산책 나왔니? 결국 이날이 왔구나. 난 이제 형체를 유지할 힘조차 없는 건가? 기도의 밤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죽음이 내 종착지인 걸까? 사라진 후에 나는 달로 돌아가게 될까? 아니면 이런 결말은 싫은데 아직 나는 이곳에 존재해. 형체는 없을지라도 아직은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머지않아 이 의식을 유지할 힘조차 잃어버리겠지. 차라리 내가 탄생한 세계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자. 빨리 와!
소리달 마을. 내가 탄생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네. 이 장식 너무 무거워요. 이럴 때마다 서리다라이 성직자 중에 남자가 없다는 게 참 불편하다니까. 신기하다.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관찰하는 건 처음이야. 예전엔 내가 나타나면 다들 엄숙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으니까. 카리나, 르메티, 간식 먹으러 오렴. 네, 가야. 조금 더 구경할래. 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 문제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2개만 넣어봐. 나머지는 기도의 밤 때 꺼내자. 리타! 서리달 아이에서 신성한 성직자를 놀렸으니 벌을 받으려나? 너도 받아라! 됐어. 노는 건 여기까지 해. 라우마님이 맡기신 일이 아직 안 끝났잖아. 풍선이 안 새는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채워서 확인해도 되죠? 받으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축제 당일에 쓸 풍선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돼. 부사제님이 라우마님한테 이르지만 않으면 몇 개쯤은 괜찮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너 진짜? 그럼 맛 좀 봐라. 풍선에 물을 채워서 놓이면 그렇게 재밌나? 자, 노느라 지쳤지? 어서 먹으렴. 서리달라이 음식은 여전히 소박하네. 응? 루메티 오빠 건 여름빛 참나무 열매 맛이네. 난 왜 맨날 백년과 맛이지? 그럼 우리 나눠 먹자. 너 것도 나 한 입 줘. 나눠 먹어? 난 다른 사람이랑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없어. 집행관의 티타임에서는 각자 자기 디저트만 먹었고, 서리달 아이의 곡물은 내가 남기면 신도들이 달빛 아래에 놓아서 동물들의 먹이로 줬지. 야, 2입 먹으면 어떡해? 내 것도 한 입 더 줄게. 너희 정말. 아이고, 할머니 목도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렴. 이게 바로 가족인가?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이야. 다들 내가 있을 때는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 조용히 모두의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 모처럼이니 나샤 마을에 가보자. 여행자가 있을지도 몰라. 불바다 전쟁 이후 달의 신은 더 이상 티바티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녀들의 존재 역시 기반을 잃었어. 이게 달의 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야. 이 세계의 배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구체적인 이유는 대충 달의 새 여신이 천리를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고, 역사에선 흔한 일이잖아? 사실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처벌 대상이야. 하지만 그녀들은 나에게 손댈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쨌든 달의 정수에 담긴 힘은 그 소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달 사냥꾼과의 싸움은 붕괴를 가속시켰지. 그나마 기도의 밤식이라 달의 힘 농도가 높아진 덕분에 지금까지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버티다니? 아까는 사라졌다며. 곤란하네. 이건 상식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겠구나. 그럼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들어줘. 방금
달의 신이 배척받는 이단의 신이 됐다고 했잖아? 그건 바로 이치, 즉 티바티에 존재할 합리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그 소녀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생각해봐. 우인단에 머무르며 소녀라는 이름을 계승받고 코타르로 불리며 이 땅의 신앙이 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를 그 소녀 본인 또는 너희가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분을 유지시키던 합리성이 사라졌군요. 그럼 우리 탓인가? 결과적으론 맞아. 하지만 더 얘기하면 내가 아주 못된 악당처럼 보일 것 같으니 그만할게. 그럼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대단한 마녀니까. 달의 신을 되찾고 싶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야. 먼저 그 소녀가 기도의 밤까지 버틸 수 있도록 달의 신과 티바티의 연결을 강화해야 돼. 연결을 강화한다라. 예전에 서리다라이의 신도였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을까요? 한 번 부정한 신앙과 안식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혹시 그 소녀의 이름을 알고 있니? 이름? 그래,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기본 개념이거든. 아주 중요하지. 그럼 가서 찾아봐. 달의 신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테니. 콜롬비나나 쿠타라 같은 건 진짜 이름도 아니고 본인이 인정한 이름도 아니야.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존재가 유지될까요? 응, 당장은 그걸로 충분해. 아주 작은 걸음처럼 보여도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야. 두 번째 문제는 그 소녀가 달의 정수를 사용해 달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야. 거짓된 하늘을 통과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실체를 되찾는다 해도 힘을 거의 끌어내지 못할걸? 뭐 그래도 걱정 마. 이건 니콜의 전문 분야니까 니콜이 방법을 찾아낼 거야. 마녀 N까지 우리 도와준다고? 두 마녀가 나서다니 엄청 큰일이긴 한가 보네. 정확히 말해서 너희 쪽 일은 나한테 서브 임무 정도야. 너희 말대로 난 아주 바쁜 몸이라 오래 머물 순 없어. 바로 티바트 경계로 돌아가 봐야 해. 평소에 클레를 잘 보살펴준 보답이야. 알았으면 앞으로도 클레랑 잘 놀아줘. 농담은 이만하고 어서 움직여. 지금 달의 신의 의식으로는 기도의 밤까지 버티는 것도 기적이야. 아 맞다. 니콜이 있는 곳도 알려줄게. 어서 가서 새 친구를 사귀어보렴. 참, 작은 조언을 해주자면 머리를 살짝 감싸는 게 좋을 거야. 뭘 감싸? 떠나기 전에 두린한테도 들러야겠다. 상태가 어떤지 봐야지. 너 정말 바쁘구나. 몬드에는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 많다니까. 두린, 알베도, 벤티, 바르카. 클레는 없네. 클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아이야. 너 앨리스의 자랑이지? 맞지. 클레는 얌전하고 착해. 응. 그럼 잘해봐 얘들아.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 바로 가버렸네요. 노점도 그냥 두고 갔어.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 하나? 처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그 마녀분의 딸인 클레는 어떤 아이인가요? 말하자면 길어. 가면서 천천히 얘기해줄게. 또 들썩하네. 나샤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 야, 영감탱이 실력 다 녹슬었구만. 지금 누굴 보고 영감탱이라는 거야? 싸우는 건가? 너 말이야, 너 공방을 딸한테 맡긴 뒤로 망치질은 하냐? 내 의자는 대체 언제 고쳐줄 건데? 아니면 그 쓸모없는 망치로 내 허리나 두드려 주든가. 뭐냐, 아주 그 허리를 박살내주마.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떡해. 기도의 밤 때문에 만들어야 할 것도 밀려있다고.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딸한테 주니까 그렇지. 치, 역시 친구보단 딸이 중요하다 그거냐?
자, 재료가 도착하면 아저씨 의자부터 수리해 드릴게요. 아버지도 떠들 시간 있으면 저 좀 거들어 주시고요. 봐, 류울카는 너랑 달리 야무지다니까. 저 두 사람은 친구? 하지만 서로에게 하는 말이 엄청 험악해. 그치만 이 장면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콜롬비나, 또 한밤중에 내 방문 앞에서 노래 부르면 목을 확 꺾어버린다? 산드로네. 그때 산드로네는 나랑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쉽게도 이제는 험악한 말로 답해줄 기회가 없네. 기도의 밤에 애인한테 줄 선물은 준비했어? 그럼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지. 그 다음에 준비한 반지를 꺼내서 서프라이즈. 또 처음 듣는 단어야. 됐어.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궁금해.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손님. 기도의 밤 사탕 드릴까요?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내가 보이나? 난 자, 여기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난 왜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 지금 중요한 건 그 마녀를 찾는 거요. 이름도 중요한 것 같던데 어디서 찾아야 하지? 우인단에 한 번 더 가봐야겠군. 콜롬비나? 여행자? 가자! 꾸물거릴 시간 없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아까 마녀랑 이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참, 바르카 씨는 니콜, 그러니까 코드네임 N을 쓰는 마녀분을 아시나요? 아, 나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앨리스 씨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더군. 예를 들면 숙녀처럼 우아하게 말하는 법이라든지. 에? 앨리스와 숙녀라니 거리가 좀 멀지 않나?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앨리스 씨 정도로 개성 강한 사람이니까 다양한 인물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기억하기로 마녀회의 필수 자질은 재미야. 그 기준이라면 너희도 마녀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걸? 앨리스가 여기 없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난 마녀회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알겠어. 그나저나 우린 니콜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볼 특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람의 꽃이라도 달고 있다든가. 에이, 그 마녀가 몬드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렇군. 그럼 이분 아닌가요? 저기, 안녕? 혹시 네가 니콜이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부품 기사 바르카라고 합니다. 앨리스 씨한테 제 이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고개를 저은 건 앨리스가 널 언급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 어디서 나는 소리죠? 미안. 난 사정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해줘. 괜찮습니다. 그보단 앨리스 씨가 절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더 충격적이군요. 그리고 너희 둘은 2번이나 이야기해봤지만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너 맞구나.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야. 즉, 다들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지.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아니, 이런 건 필요 없어. 앨리스도 참... 모처럼 할 말을 간략하게 다듬어 왔는데 꼭 이럴 때 남의 계획을 방해한다니까. 미안. 앨리스가 마녀의 멤버들을 위해 자기 소개 마법을 만들어뒀거든. 분명히 수식 발동 조건을 다 해제해놨는데 왜 또 튀어나온 거지? 민망해라. 지금까지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잖아. 설마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건가? 괜찮아. 전에도 한 번 봐서 그렇게 놀랍진 않아. 니콜 씨, 계속 아니, 당신의 방식대로 편하게 전해주세요. 앞에 있는 이 여자랑 대화 중인 건가? 하지만 다들 아까 있었던 민망한 일은 잊어줄 거지? 뭐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맞아. 내 이름은 니콜. 이상적인 형태와 힘을 간직한 몇 안 되는 천사야. 여행자와 페이모는 이 개념이 낯설지 않지? 나타에 있는 나의 동족을 만났으니까. 거기서는 밤의 신이라고 불리던데. 맞아. 생각났어. 나의 힘은 밤의 신보다 더 완전해. 나에겐 장기간에 걸쳐 이행할 사명이 없거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자. 날 찾아온 이유는 하늘 밖에 있는 달로 갈 방법이 필요해서지? 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 불바다 전쟁 후 휘페르보레아 사람이 고안한 건데 너희 반응을 보니 불바다 전쟁의 개념부터 설명해줘야 하나?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해줄게. 아무튼 불바다 전쟁이 끝난 후 새 달은 거짓된 하늘 밖으로 갔어. 그리고 휘페르보레아 사람, 즉 나의 도움을 받고 천사가 하사한 문명과 창조물을 받아들인 인류는 천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이들이 달을 향한 믿음을 관철하고 새로운 질서를 거부했지. 불바다 전쟁 후에도 그들은 하늘 밖의 달과 연락해 달의 신의 인도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달의 새 여신은 이미 죽었을 텐데요. 이 마녀는 뭔가 특수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혹시 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맞아.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달의 신의 연민을 구할 뿐이었지.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과 막대한 달의 힘을 빌려 마침내 달 위의 모습과 목소리를 엿보았어. 그리고 실망했지. 그제야 달의 새 여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듣고 보니 좀 안타깝네. 맞아. 그때 인간들의 상황은 처참했어. 그들을 돕던 천사는 사라졌고 불바다 전쟁의 여파로 터전까지 잃었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이 역사가 저희가 하려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은... 나도 모르게 상관없는 일까지 떠들어버렸네. 요즘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말할 일이 없었다 보니 한번 입을 열면 좀처럼 제어가 안 돼.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휘페르보레아 사람이 만든 의식이야. 그들이 거짓된 하늘의 장막을 넘어 달을 볼 수 있었다는 건 티바트와 바깥의 연결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지. 더 강력한 달의 힘으로 연결을 더 공고히 하면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포탈을 만든다는 거네? 그렇지? 포털... 맞아. 왜 그래? 갑자기 좀 기운 빠져 보여.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냥 포털이라고 했으면 긴 설명은 필요 없었을 텐데. 아닙니다. 덕분에 귀중한 지식을 얻었어요.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까는 요약해서 말한 거고 사실은 잠깐만요. 그 전에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휘페르보레아 사람의 방법대로 그 건축물을 찾고 충분한 달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달과 무지개달의 정수를 확보했으니 달의 힘은 충분하고 관건은 그곳을 어떻게 찾느냐겠군요. 맞습니까? 맞아. 그치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건축물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허상 현상을 이용해 그 건축물이 존재하던 시절로 간다면 어떨까? 정확히 말하자면 허상 현상을 이용해 시공의 만남을 발생시키는 거야. 정말 그 시대로 갈 필요는 없어. 건축물이 허상에 투영된 순간으로만 가면 돼. 아니면 우리의 투영을 이용해서 접어도 되고. 다들 이해가 잘 안 되니? 조금 어렵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 그래, 좀 더 쉽게 설명할게. 이러면 되겠다. 요 며칠 동안 노드크라이에서 쓸만한 허상을 찾아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게 있으면 너희를 부를게. 의식을 이행하면 특정 인원은 허상 속에 들어가 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문제없는 게 확인되면 기도의 밤에 달의 신을 달로 돌려보내는 거지. 좀 많이 생략하긴 했지만 이해되지? 이해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죠? 대충 맞아. 좋습니다. 그럼 부탁드리죠. 그동안 저희는 달의 신의 이름을 찾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내 이름? 설마 날 사라지지 않게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가? 이쪽 아가씨는 네, 니콜 씨. 말씀하세요. 아까 대화가 너무 정신없어서 당신 이름을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저는 서리다라이의 라우마라고 합니다. 역시 서리다라의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휘페르보레아와 달의 역사에 관심이 많더라. 괜찮으면 오늘 밤 당신 거처에 들러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다만 이 이야기는 그대로 기록하면 위험하니까 동화나 우화, 기도문 같은 걸로 다듬어서 적는 게 좋아. 뭐 이런 충고는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 해도 되겠지. 그럼 이따 보자. 따로 뭘 준비하지 마. 차 한 잔이면 충분해. 잘 가. 친절한 분이네요. 단지 처음부터 되짚어보지 않으면 나도 조만간 까먹었을 거야.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머리를 왜 감싸라는 건지 알겠어. 역시 앨리스 씨 주변에는 개성 넘치는 사람밖에 없군 그래. 그럼 이제 달의 신의 이름을 어디서 찾을지 상의해볼까? 생각해봤는데 니콜이 한 말 꽤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 제가 니콜 씨 얘기를 들은 다음 정리해서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서리다라이 문헌도 다시 살펴봐야겠군요. 조상님들은 휘페르보레아 시절에 신앙을 세웠지만 그중 신빙성이 있는 건 쿠타르님 탄생 이후의 기록이죠. 콜롬비나가 티바트에 남긴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인가? 그럼 먼저 서리다라이부터 가보자. 좋아. 그럼 그쪽은 너희에게 맡기고 난 우인단 쪽에 연락해보지.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를레키노랑 산드로네 정도인가? 감사합니다, 바르카 씨. 됐어. 숙녀의 어린 시절을 캐는 것보단 사람을 찾는 게 더 잘 맞아. 그럼 나중에 보자고. 따라가 보자.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해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떨릴 때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에 쿠타르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여기 모아뒀어요. 응? 그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있다는 거야? 구전된 이야기는 세월에 따라 변형되거나 신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단한 분류를 해뒀어요. 역사에서 해답을 구하려면 정보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요. 하긴 그렇겠네. 어서 살펴보자.
여기서 콜롬비나를 쿠타르라고 부르네. 물론 콜롬비나도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이야. 기록을 보면 서리드라이는 그분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분께 여러 불가능한 기대를 품었어요. 경건한 신앙이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숭배만으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죠. 콜롬비나님 입장에선 이런 숭배에 공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쿠타르라는 이름에 담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도 아마 그때부터였겠죠. 라우마의 말도 틀리지 않아.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쿠타르를 부를 때마다 왠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 꽤 여러 가지를 봐요. 이야기의 구체성, 신빙성, 문장 표현, 그리고 쿠타르님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요. 저는 그분의 존재를 알고 실제로 만나서 교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리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죠. 물론 최근 들어 그분께도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요. 변화? 나한테? 이대로는 진전이 없겠어. 우리 그냥 신빙성 없는 자료도 확인해보자. 네, 잠시만요. 쿠타르께서 눈 덮인 산꼭대기를 떼어 달빛이 비치는 바다에 던지자 히시섬이 탄생했다. 이게 뭐야? 딱 봐도 엉터리네. 세계의 달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리에겐 처음부터 하나의 달만 있었으며 그 이름은 쿠타르다. 대부분의 고서엔 이런 신빙성 낮은 이야기뿐이에요. 제가 왜 책을 분류했는지 아시겠죠? 쿠타르께선 말없이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틀림없는 신의 계시였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쿠타르님을 본 적이 없는 게 확실해요. 그분은 늘 눈을 감고 계시니까요. 넌 뭐 봐? 나도 볼래. 어디 보자. 아이는 아기 새에게 추위를 막을 둥지를 지어주려 했으나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힘이 없었다. 지나가던 쿠타르께서 그 광경을 보시곤 원령을 불러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둥지를 지으셨다. 그 일이구나.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던 아이는 어찌할 줄 몰라 부모를 불러왔으나 그 사이 쿠타르님은 사라졌다. 달을 읊는 사자는 둥지를 신의 기적으로 삼아 높은 곳에 모셨으며 아이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 후로 신의 은총은 끊겼고 몇 년이 지나자 이 일도 잊혀졌다. 넌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 콜롬비나는 그냥 그 아이랑 같이 둥지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땐 이후의 기록에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이걸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록으로 분류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콜롬비나님이 하실 법한 일이네요. 단지 콜롬비나는 자기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타인한테 어떤 폐를 끼칠지 몰라서 나서지 않게 된 거야. 네, 왠지 좀 가엾다. 지금의 난 너희에게 온기도 줄 수가 없구나. 결국 콜롬비나의 진짜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네.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성과는 있었어. 바르카가 아를레키노와 산드로네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었지? 나샤 마을로 돌아가 보자. 어디 보자. 바르카 저기 있다. 두린이랑 알베도도 있네. 그러게. 전에도 이 근처에서 만났는데. 내가 같이 있자고 했어. 얘들도 누굴 기다리는 중인데 같이 모여 있으면 덜 지루하잖아. 저희를 기다리신 건가요? 그럼 오인단 쪽이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물론 같이 가기만 하면 돼. 어때? 서리달 아이 쪽 조사는 순조로웠나? 콜롬비나의 진짜 이름을 찾지 못한 것만 빼면 순조로웠지.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군.
콜롬비나 양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듣는 건 실례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지금은 어쩔 수 없나? 바르카가 기다린 건 우리인데 너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 앨리스? 아니야. 그분은 이미 만났어. 앨리스 아줌마한테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 이 통신기도 받았지. 응. 너희한테 허상 현상과 티버트 경계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지? 나한테는 실험을 도와달라고 하셨어. 구체적인 방법은 이 통신기를 통해 알려주신대. 그렇군. 지시대로 움직이며 현상을 관찰하는 건가? 흔한 실험 방식이지. 갑자기 알베도의 실험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는 누굴 기다리는 거야? 너희가 아는 사람이야. 알베도도 본 적 있고. 대단장님이랑 라우마 씨한텐 조금 낯설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굳이 소개 안 해도 돼. 중요한 일도 아니고. 너였어? 난데 뭐. 아카데미아에 출국 금지 규정 같은 건 없어. 정당하게 휴가 쓰고 나온 거야. 사실 난 인간의 몸을 얻은 후로 쭉 모자한테 편지를 썼어. 최근에 노드크라이에서 겪은 일들도 얘는 다 알아. 모자? 사실 그 이름이라면 들어봤어. 그럼 방금 그 반응은 직접 본 적은 없거든.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는 해야겠지?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 바르카다. 저는 라우마,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입니다. 수메르 아카데미아 바후마나 학부의 드리오쉬 모자. 또 만났네 모자. 지난번엔 같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동행했었지. 그래, 내가 노드크라이에 온 건 조사하고 싶은 놈이 있어서다. 그게 다야. 그게 누군데? 우인단 집행관 서열 2위 박사 도토레. 말투를 보아하니 그자와 악연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아카데미아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놈에 관한 기록에 문제가 많길래 조사를 나왔을 뿐이야. 도토레. 그 시절엔 잔디크라는 이름이었는데 졸업도 못하고 쫓겨났더군. 이거 듣기만 해도 창피하군. 집행관 서열 2위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러고 보니 도토레가 노드크라이에서 뭔가를 꾸민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마주쳤네. 그놈은 자기 흥미 있는 곳에만 나타나니까 이미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도토레가 남긴 행적은 꽤 중요한 자료가 돼. 그걸로 놈에 관한 자료를 보충할 거야. 말투는 자료 보충이 아니라 현상 수배지를 만들 것처럼 들리는데. 마침 이쪽도 우인단 집행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원한다면 따라와라. 얻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 좋아. 그 두 집행관은 우리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너도 말할 때 좀... 알아. 서리다라이는 아직 오인단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앨리스 아줌마의 실험을 도우러 가볼게요. 다들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기 좋군. 그래, 우리도 가자. 내가 안내하지. 왜? 당연히 그 목적도 있지. 하지만 놈에게 받아낼 빚이 있는 사람이 어디 나뿐인가? 너도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나도 그 자식한테 또 당하기 싫은 건 매한 가지 아냐? 조급해 보이는군. 안심해. 비둘기는 집을 잇지 않으니까. 왔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지? 모자라는 수메르 학자다. 여행자의 오랜 친구지. 잠깐, 편지로 말한 아카데미아 대표가 저 사람이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원이라면 이걸로 증명하지. 위에 정선공 인장이 찍혀 있어. 진짜네. 뭐, 알았어. 내가 실례했네. 상관없어. 예상했던 바니까. 내가 전에 편지에서 말했듯이 아카데미아의 목표는 도토레다. 이건 기밀사항이니까 조사 협력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누가 나에 대해 묻는다면 개인적인 학술 연구 때문에 왔다고 하면 돼. 수메르 아카데미아랑도 연락해두다니 바르카가 물밑 준비를 많이 했네.
과찬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별모래 해변에서 내가 달사냥꾼한테 한 방 먹은 거 분명 그 녀석의 계산내였어. 날 장기말로 삼은 거라고. 도토리한테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물론 나랑 아를레키노도 그 자식이 싫으니까 상관없지만. 너희는 도토레에게 동료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난 녀석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경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동기는 일치해. 그리고 너희라면 믿을 수 있지. 본론으로 돌아갈까? 달 사냥꾼 사건 이후 우리는 도토레가 잠잠한 게 수상해서 뒤를 캐봤다. 하지만 잡히는 단서는 없더군. 그 녀석은 절대 자기 계획을 들키지 않아.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래, 녀석은 조용히 숨죽이고 지내면 방해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런 수작은 우리에겐 안 통해. 맞아. 고대 달의 유해를 연구하고 달의 정수를 탐내는 녀석이 다음 계획을 안 세웠을 리 없잖아? 그래서 난 스네지나야로 돌아가 도토레를 다시 소환해달라고 여왕폐하께 요청드렸지. 거침없군. 그래서 얼음 여왕이 허락하던가? 그래, 우인단의 노드크라이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서 집행관이 3명이나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수긍하시더군. 결국 도토레는 스네즈나야로 귀환해서 녀석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연구를 계속하게 됐지. 걘 몰상식해도 머리는 잘 돌아가. 여왕 폐하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잘 알고 있지. 연구를 하려면 그 잘난 머리 외에도 풀치넬라의 자원과 판탈로네의 모라가 필요해. 전부 여왕님의 손짓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그놈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럴 수도. 나도 예전에 그 녀석이랑 잠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걘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부류였어. 그 녀석은 연구의 합리성이나 단계성을 보지 않아. 사고가 비약적이라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지. 나랑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끝으로 강한 승부욕을 보였던 건가? 그 얘긴 꺼내지 마! 그럼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군. 도토레는 쉽게 손을 떼지 않을 거다. 짜증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 달의 정수일 말이야? 평소에도 실험 규칙은 다 무시하고 설비는 수없이 망가뜨리고 예산은 매번 초과해. 문제는 다 남에게 떠넘겼겠지. 맞아. 전에도 그 녀석이 초고온 실험을 하다가 재료가 폭발했는데 그 결과를 관측한다고 부하한테 장치를 열게 해서 연기가 새어나왔어. 그건 유독가스였다고. 내가 거기 없었으면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 게다가 한창 수습하고 있는데 흥미를 잃었는지 휙 가버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간 낭비였군. 시간 낭비. 제일 낭비된 건 내 시간이었다고. 그쪽도 쌓인 게 많은 모양이지? 모자라고 했던가. 우인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군. 특히 도토레에 대해서 말이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군. 더 궁금한 건 없으니 이만 실례하지. 야! 그냥 이러고 간다고? 가고 싶으면 너도 가든가. 아휴, 진짜 성격이 조금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어. 꽤 인상 깊은 소년이군 그래. 그러게. 특이한 녀석은 많아도 같이 도토레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문데. 됐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바르카한테 들었어. 콜롬비나가 실종됐다고? 아니, 정확히는 사라졌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콜롬비나 양과 이 세계의 연결고리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진짜 이름을 알아내는 거야. 그거라면 나도 전에 물어봤는데 모른댔어. 우리 사이에 걔가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 진짜 모르는 걸 거야. 폐하께선 콜롬비나에게 신의 심장을 모아오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신 적이 없어. 여왕 폐하의 계획 속에 콜롬비나의 역할은 따로 있었지. 나도 그게 궁금해. 대체 걔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글쎄, 아마도 달의 신의 힘과 관련된 거 아닐까? 우인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콜롬비나는 자주 여왕 폐하를 찾아가서 언제 일을 줄 거냐고 물었어. 하지만 폐하의 답은 매번 때가 되지 않았다였지. 그렇게 걔는 할 일 없는 상태로 방치됐어. 여왕 폐하가 어여쁜 맹인 소녀의 노랫소리에 매료되어 그녀를 우인단 집행관 서열 3위로 삼았다. 덕분에 이런 시시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반박할 도리가 없었지.
그 뒤엔 어떻게 됐지? 나중엔 콜롬비나도 신경을 껐어. 더 이상 폐하가 작을 데려온 목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폐하도 임무를 내리지 않아서 걔는 진짜 정원에서 노래만 불렀어. 난 워낙 바쁘게 사니까 맨날 빈둥거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솟거든? 근데 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난 그저 머물 곳을 받았으니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조용히 그 대가가 오기만을 기다렸지. 나는 정반대야. 누가 나보고 제일 힘들게 일하면서 제일 손해보는 역할이랬는데 딱 맞다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나. 그래도 넌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어. 넌 성실한 사람이야. 뭐야? 뭐 좀 떠올랐어? 하긴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지. 성공을 빌게. 그치만 난 역시 콜롬비나라는 이름이 제일 입에 붙어. 걔랑 싸울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름을 외워야 한다니 귀찮아. 동감이야. 산드로네, 아를레키노. 선녀이다! 설마 니콜이 보낸 건가? 두 숙녀분 환대 감사했다. 여유가 생기면 같이 한잔할 수 있길 바라지. 그래. 기회가 된다면. 난 배웅 안 할게. 벌써 몇 번이나 왔으니 길은 익숙하지? 이제 선명을 따라갈 차례인가? 이거라면 모험가의 전문 분야지. 여기 있었나? 모자구나. 여긴 어쩐 일이야? 우인단 쪽 일은 잘 되고 있어? 도토레가 여왕한테 불려간 거 말고는 별거 없더군. 너희 쪽은 알아낸 것 좀 있어? 아쉽지만 없어.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허상을 관찰해봤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 심연 마무리 날뛰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구할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악룡 듀린이 몬드에 나타났을 때도 이런 광경이었을까? 사명을 부여받은 내가 실패하면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채, 그런 가정은 아무 의미도 없어. 전에 비슷한 허상을 봤을 때 우리는 소리와 빛으로 그 안에 간섭해보려 했어. 하지만 결말은 바꿀 수 없었지. 기껏해야 그들이 살아남는 시간을 약간 늘릴 뿐이었어. 과거는 세계수에 새겨진 운명과 같아. 티바트의 어떤 생명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 하지만 앨리스 아줌마는 우리 보고 허상의 결말을 바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어. 불가능한 일이야. 거절하지 그래? 가능하니까 찾아보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난 마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듀린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저번에 39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며. 맞아. 그래도 할 거야? 응. 그 많은 헛수고를 하면서 너도 깨달았겠지? 네가 이러는 건 마녀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야. 마녀의 가설이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네 간절한 소망 때문이지. 뭐, 너 알아서 해. 너 스스로 헛수고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무의미한 일은 아닐 테지. 지금까지의 경험상 우리는 허상을 만질 수 없어. 그래서 효과적인 간섭이 어렵지.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 규칙부터 깨야 해. 동감이야. 틀에 박힌 방법으로는 실패를 되풀이하며 운명에 놀아날 뿐이지. 만질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만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마 너만 쓸 수 있는 방법일걸? 티바트의 모든 건 세계수에 기록돼. 하지만 수메르에는 세계수가 오염되어 생기는 죽음의 땅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 세계수가 오염되어 티바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 이건 사실이 고쳐 쓰여진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심연의 힘이 이 허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 해본 사람이 없으니 모르지. 이걸 할지 말지는 네 용기, 그리고 네가 심연의 힘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에 달렸어.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제 딸 보신 분 없어요? 스파르가나가 안 보여. 찾아야 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 스파르가나, 너 거기 있니? 내가 심연의 힘으로 여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 이 사람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중요한 건 힘의 성질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야. 위협과 방해라. 심연다운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한번 해볼게. 아마 저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다들 여자아이 한 명 못 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빨리 도망쳐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 스파르가나, 너 거기 있니? 이게 무슨 위험해 보여. 빨리 도망쳐야겠어. 정말 떠났어. 우리가 성공했다고. 기뻐하긴 일러.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따라가 보자. 앞에 마물이 다가오고 있어. 마물을 막고 숨을 기회를 만들어야 해. 앞에 마물이 다가오고 있어. 마물을 막고 숨을 기회를 만들어야 해. 안 돼. 마무리 있어. 이렇게 타이밍 좋게 나타난다고? 꼭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마무리 떠났어. 이제 안전하겠지? 해리어도 사라졌잖아. 이상하군.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가자. 우리도 가지. 이 아픈 마물용 함정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딸이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야만 해요. 여긴 막혔군. 저 폭약이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저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 베리어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이 베리어가 날 돕는 것 같아. 이봐요, 정신 차려. 안 돼. 앞으로 더 가야. 마물이 이렇게 많다니. 아직 기회는 있어, 두린. 주변의 함정을 이용해. 지금까지 이 정도 진전이 있었던 적은 없어. 정말로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기 혹시 제 딸 못 보셨습니까? 스파르가나라고 큰 가방을 맨 아이입니다. 왜 돌아온 건가? 여기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딸을 버리고 떠날 순 없습니다. 지금도 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네. 더 앞으로 가보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딸을 찾아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나서 어르신도 구하러 오겠습니다. 됐네. 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무슨 소리지? 마무리다. 안으로 들어가면 마물에게 당할 거야. 다시 해보자.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해. 어째서? 이러면 스파르가나를 어떻게 찾지? 그래도 이 베리어를 믿자. 지금까지 날 도왔으니까. 스파르가나, 너 거기 있니? 안녕하십니까? 혹시 너 뭐야? 여기 물건은 다 우리 거야. 얘들아, 가서 처리해. 어째서? 이러면 스파르가나를 어떻게 찾지? 그래도 이 베리어를 믿자. 지금까지 날 도왔으니까. 뭐야 이거? 우리를 가뒀어! 스파르가나, 너 거기 있니? 저건 내 딸의 책.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스파르가나의 이름이 쓰여 있어. 가방을 여기 두고 갔구나. 두린, 저번처럼 폭약을 사용해. 안 돼. 폭약이 부족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이건 딸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책과 단서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알겠어. 두린, 녀석을 막아. 또 들어가게 해선 안 돼. 저건 내 딸의 책이야. 내 딸이 여기 왔었다고.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걸 찾으려 여기까지 왔는데 단수가 없으면 어떻게 딸을 찾으는 거냐고! 난 이제 갈 곳이 없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사람은 떠날 생각이 없어. 이 문을 열든 말든 그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야. 결국 우린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 알베도, 모자,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마땅한 실마리는 없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여기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장면은 또 뭐고? 뭐지? 반응이 달라졌어. 이게 대체 몇 번째? 나는 너희는 누구지? 우리가 보이나요? 계속 보였던 것 같아. 지금 막 의식하게 되었을 뿐. 미안하군.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야. 아무튼 표식이 있는 배리어로 날 인도한 게 너희들이지. 난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물을 마주친 장면과 죽음의 장면이 진짜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난 나를 찾지 못하고 그 길에서 죽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네 말대로야.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에요. 너희도 내가 딸을 찾는 건 못 본 거지? 아무래도 정말 여기 없었나 보네.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난 이제 지쳤어. 이게 내 운명이라면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없겠지. 내 죽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지금까지의 경험상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이라.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너희도 피곤해 보이는데 잠깐 앉아서 쉬고 가. 우린 네 걱정 같은 거 필요 없어.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남은 건 10몇 분뿐이니 말동무가 필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넌 몬드라는 곳에서 왔다고. 풍차가 많고 자유로운 곳이란 말이지. 그리고 넌 커다란 나무 위에 학교가 세워진 수메르라는 곳에서 왔고. 네, 들어본 적 없으신가 보네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야. 그럼 너희는 휘페르보레아라고 알아? 알긴 아는데 아주 먼 옛날에 멸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거긴 내 선조가 살던 곳이야. 델포이 피터는 나중에 재건됐나?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럼 살 빈다그니르는? 드래곤 스파인에 있는 비석에서 이름은 본 적 있지만 지금 남은 건 폐허뿐이에요. 그랬군. 역시 반전은 없었나? 미안하다.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한 건 나인데 시대가 너무 달라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저희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충 들어보니 너희 시대 사람들은 꽤 잘 살고 있나 보지? 네, 몬드는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랑 기사단 사람들도 다 친절해서 외지인도 빠르게 녹아들 수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축제를 열어서 다 같이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저기에 비해 수메르는 엄숙한 곳이야.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아서 여유로운 곳이라고 볼 수는 없지. 뭐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겐 최고의 성지지만. 좋네.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검은 파도가 지나간 후에도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번성한 문명을 이뤄냈어.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난 건 미래가 엉망은 아니라는 얘기겠지? 안 그래? 네, 맞아요. 슬슬 시간이 됐군.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나 때문에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 희망이 없어도 난 마지막 몇 분 동안 딸을 더 찾아볼 생각이야. 기회가 된다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럼 또 보자. 아니, 또 보진 못하겠군. 그럼 너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길 바라마. 떠났어. 저 사람은 몇 분 뒤면 죽음을 맞이하겠지. 결말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실험 중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길 바란다라.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 모자, 질문 하나 해도 돼? 뭐? 넌 네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아. 마치 그게 무겁고 복잡한 짐인 것처럼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가끔은 털어놓고 나면 훨씬 후련해져. 아까 그 사람도 우리랑 웃으면서 작별했잖아. 난 알베도의 과거를 알아. 알베도는 나와 비슷한 과거를 지녔고 나를 창조했지. 너는 나의 모든 걸음을 지켜본 나의 첫 친구야. 근데 난 정작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물론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난 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 말했잖아. 난 아카데미아의 학생이라고. 그럼 그 전에는? 수험생. 알겠어. 말하기 싫으면 억지로 캐묻지 않을게. 난 흰 나무의 가지로 만든 인형이야. 켄리아의 기계공학파가 남긴 기술로 만들어졌지. 흰나무? 은백 고목 말이야? 그래, 그건 세계수에서 뻗어나온 가지야. 한때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었지. 너도 만들어진 존재였구나. 내 창조자는 나를 실패작으로 여기고 나를 버렸어. 그 후엔 둘인 심연의 영향에 저항하는 것도, 파괴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잘못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전부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미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는 것보단 쉽지. 전에 네가 실패하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물었지. 난 그때 가정은 의미 없다고 답했지만 진짜 답은 맞아. 비극이 일어나겠지. 모자. 하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 대신 잘못된 길을 지워줄 거야. 그러니까 넌 빛만 보고 달리면 돼. 그럴게. 다 쉬었으면 슬슬 갈까? 여보세요? 얘들아, 나야. 너희 뭘 한 거니? 이쪽에서 경계의 파동이 감지됐어.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달라. 내가 예전에 기억해둔 파동이랑 거의 같은 규모야. 결국 그 사람을 구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루프에서 일부 기억을 보존한 채 저희와 대화를 나눴죠. 그러니? 좀 이상하네. 신경 쓰여. 계속 그 방법을 시도해보렴.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필요해. 잘 부탁할게. 아무래도 니콜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어.